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직접 원료를 구입해서 달여서 가족들이 드실 경우에는 일단 어머니가 어떤 원료를 내가 마음에 드는 좋은 원료, 신뢰할 만한 원료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똑같은 음식이나 약이더라도 똑같은 좋은 원료를 가지고도 엄마의 정성과 사랑이 담아져서 달여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랑이 건강원 한약사 성지영 인사드립니다. 이제 전통 처방을 이제 소개해 놓은 것을 보시면 그게 1인분 한 첩 분량의 기준인데요. 요 한 첩 분량이 백작약은 10g, 숙지향, 당기, 청궁, 황기는 4g씩, 계피감초는 3g씩, 그리고 생강 3쪽, 대추 2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한 첩 분량이고요.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첩이 하루 분량이 되겠습니다. 요 2첩 분량을 달여서 하루 3번 나누어 복용하시면 그게 적당한 양이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의 양은 약의 총량의 7배에서 8배 정도 부으셔서 달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쌍화탕을 전통 처방의 레시피 그대로만 달여서 드셔도 충분히 좋은데요. 꼭 한약의 맛에 익숙하지 않거나 먹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어린이들 그냥 먹기에는 아무리 맛이 있어도 한약은 한약이죠. 당분이나 먹기 좋은 것을 첨가하면 훨씬 먹기가 좋은데요. 꿀이나 흑설탕, 물엿이나 올리고당 등을 적당하게 첨가해서 아이들이 먹기 좋은 부드러운 맛으로 교정해서 먹이셔도 좋겠습니다. 전통 찻집에 가면 쌍화탕을 예쁘게 끓여서 견과류를 뿌리고 노른자를 하나 얹어서 주는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노른자도 굉장히 좋은 배합이고요. 쌍화탕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양 성분, 계란의 노른자에 많은 단백질 성분을 보충해줘서 종합 영양제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위에 같이 얹어진 견과류와 대추 절편들은 쌍화탕의 레시피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영양적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도 하고 보기에도 굉장히 품격 있는 한 잔의 차로 귀한 분에게 대접할 수 있는 귀한 차로서의 품격을 높여주는 데도 일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인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첩을 달여서 하루 3번으로 나누어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간단하게 초등학교 이전의 아이들은 성인 섭취량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여러 번으로 나눠서 먹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들은 성인 섭취량의 2분의 1 정도를 마시게 하면 적당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이 되면 성인 섭취량의 3분의 2 혹은 성인과 동일한 양을 먹이셔도 좋겠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께서 정성껏 달여서 이제 우려낸 쌍화탕은 진공 포장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보관과 복용하실 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공기와의 접촉하는 면을 줄여서 뚜껑이 있는 그릇에 담아서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냉장 보관을 하신다고 해서 한없이 오래 두셔도 안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족들이 나눠서 복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직접 원료를 구입해서 달여서 가족들이 드실 경우에는 일단 어머니가 어떤 원료를 내가 마음에 드는 좋은 원료, 신뢰할 만한 원료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고, 똑같은 음식이나 약이더라도 똑같은 좋은 원료를 가지고도 엄마의 정성과 사랑이 담아져서 달여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쌍화탕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끓이는 방법을 시연해 보았는데요. 집에서 쌍화탕을 끓이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비율 그거 꼭 지키시지 않으셔도 되고, 물의 양도 융통성 있게 가감을 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끓여내고 이 원물이 그냥 버려지기 아깝다 해서 다시 물을 부어서 재탕을 해서 마시는 알뜰한 주부님들이 계시는데요. 이 재탕을 하는 것을 가능하면 저는 권하지 않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탕을 바로 하다가 보면
젖은 채로의 원물을 바로 다시 물을 부어서 재탕을 하면 일단 육질이 너무 흐물흐물해져서 약물이 탁해져서 마시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유익한 성분들만 용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오래 뭉근하게 달이는 동안 중금속이나 이런 뿌리 약재들의 경우에 용출이 될 위험성이 조금 있습니다. 재탕을 꼭 해서 먹어야 됐다 하실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해서 말려서 수분 함량이 다 날아갈 수 있도록 살짝 끓이는 정도로 재탕을 가볍게 해서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달여서 며칠이 지나면 이 파우치, 포장지의 내벽으로 이렇게 찌꺼기 같은 이 끈적끈적한 성분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포장지 벽에 붙어서 끈적한 고형분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마셔서 나쁜 게 아니니까